자, 이제 2교시를 한번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를 좀 시작할 거고요. 자, 여기 봐봐. 제 수업은요, 보통 1교시는 그렇게 막 엄청 빡세진 않은데 2교시, 3교시 올라가서 조금 수준이 높아져요. 특히 문제도요, 족밥부터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뭐 이런 문제까지 푸세요 막 이런 것도 풀거든요. 왜냐면 학교 시험에서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나중에 수능이 또 어느 때까지 난이도가 올라갈지 모르니까. 아무튼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한다는 걸 좀 알아도 알겠지? 네?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뭐 이렇게 쳐 매기는 이유는 뭔가 좀 어려운 걸 하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이해가 된 것 같아. 특히 이런 것보다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자기장을 표현하는 방법이 요 자기력 선이라고 하는, 괜히 이었다. 요 자기력 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표시를 하는구나 라는 걸 첫 번째 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 근처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건 결국 자석 근처에 자기장이 생기는 건 도선이 흐르는 도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고 자석이다라는 것도 알아두라는 얘기지. 됐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또 시작을 해볼게. 그럼 내가 지금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시작할 때 그림을 그려보면 원자핵에서 전자가 이렇게 돌아. 그럼 전류는 반드시 이렇게 거꾸로 온다고 했죠? 그럼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이렇게 네 손가락으로 잡아. 그리고 엄지 부분이 바로 N극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바로 앙페르의 옳은 나사라고 해요. 이 법칙 이름이요, 앙페르의 옳은 나사 법칙이라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오른손을 나사를 감아서 엄지 쪽이 바로 N극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앙페르의 옳은 나사는 자기장에서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는 바로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다시 한번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네 손가락으로 감아서 엄지 쪽이 바로 N극이나 이걸 앙페르의 옳은 나사라고 하는데 잘 봐. 그러면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는 것도 잠깐만 해볼게. 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 자, 그러면 이 근처에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요. 특히 종이 하나만 낮춰볼래? 이게 야, 너 깨끗한 종이 없니 혹시? 복사하기 종이도 있고 깨끗한 이면지 하나 뽑죠. 굵어지는 괜찮아? 그게 아니죠. 괜찮아. 자, 여기 봐봐.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다고 얘기하면 얘들이 이게 뭔지를 잘 몰라. 이게 뭐예요 하는데 이거야. 진짜 지저분하게 찢었다. 자, 색깔이 느낌이 잘 안 나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나침판을 여기다 놓으면은 여기는 지금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야. 이게 나침판의 N극이야. 오케이? 그럼 이 도선이 전류가 위로 올 때 뒤에다 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걸 우리가 그냥 뭉뚱이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특히 잘 보세요. 이걸 단면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 이 기호가 이게 좀 이따 바로 문제 풀 때 나올 기호야. 이쪽은 수직으로 자기장이 들어가잖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요건 무슨 표시할까? 요렇게 표시를 해.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배워야 되냐면, 좀 이따 이런 걸 할 거야. 잘 봐. 3교시 때 이걸 할 거야. 자기장이 이렇게 돼 있대. 그리고 사각 코일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여기 들어가는 자기장이 있다니. 쉽게 말하면 저쪽 뒤쪽에 N극이고 요 뒷면에 S극이 있는 거야. 그럼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표시야. 성훈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이해되겠어요? 지우됐어? 됐어? 돼? 이게 무슨 표시? 그럼 봐, 또 말해봐. 엄마 이거 무슨 표시라고? 여기 지금 벽면에서 자기력선이 막 올라오고 있는 거야, 수직으로. 그럼 요쪽이 S극이고 뒤쪽에 N극이 있는 거야. 돼? 그러니까 기호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먹지, 문제를 풀지. 뭔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뭔 얘기 됐어? 잘 봐. 그럼 여기서 봐봐, 이거.
요것도 하나 더. 요것도 하나 더. 그러면 얘가 자기장의 세기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우리 교재 나와 있긴 한데 잘 봐. 얘가 만약 거리가 r 떨어져 있어. r 떨어져 있어. 그럼 거리가 r 떨어진 곳에 자기장의 방향은 여기다 쓸게. 자기장의 방향은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을 쓰는 거고요.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는 무슨 법칙을 쓰냐면 앙페르 법칙을 쓰는 거야. 선생님 묵시도 같은 거예요. 달라. 전혀 다른 법칙이야. 이거 방향을 찾는 법칙이고 요건 정확히 말하면 앙페르 법칙이 이렇게 써. 자기장을 선적분하게 되면 그 선을 관통하는 면적 속에 흐르는 전류와 비례한다 라고 쓰는 게 이게 원래 앙페르 법칙이야. 그러니까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얘하고 얘가 같은 법칙은 아니라는 건 알아야 돼. 이 방향을 찾는 거고 이건 세기야. 알겠어요? 돼? 그래서 봐라. 요 새끼 그냥 절대 외우지 마. 그러니까 이게 4파이 곱하기 10의 7승이야. 그럼 얘를 정리를 하면은 여기 자기장의 세기가 이렇게 나와. KRI로 나와. 돼? 너희들은 뭐만 하면 되냐? 전류와 비례하고 거리와 뭐만 하고 있으면 돼? 반비례하다는 거 알고 있으면 돼? 참고로 봐. 요 새끼 상수가 얼마냐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단위가 뉴턴 퍼 암페어 제곱이야. 이렇게 나와. 돼? 자, 참고로 진짜 학생들이 못하는 게 있어. 단위야, 단위. 이번에 통합과학이 예전에 통합하고 다른 게 한 3-4가지 정도 있거든. 그 중에 첫 번째 달라진 게 뭐냐면 바로 단위야, 단위. 그러니까 예전 통합과학하고 이번 통합과학하고 바뀌면서 단위, 길이, 표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하거든. 난 이게 수능에 나올 거라고 봐. 언젠가는. 돼? 그냥 보기만 한번 해봐. 단위가 왜 이 새끼가 거기 봐봐. 우리 교재에 보면 단위가 왜 뉴턴 퍼 암페어 제곱인지 그냥 구경만 한번 해봐. 엄마 여기 봐. 구경만 한번 해봐. 엄마 구경만 한번 해봐. 구경만 한번 해봐. 얘 단위를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냥 보기만 해봐. 얘 단위를. 얘 단위가 뭘까? 아까 얘기했던 자기장. 아까 자기장 단위가 뭐였지? 테슬라였거든. 돼? 그럼 얘를 자기장 단위 테슬라야. 지금 단위 얘기하는 거야. 테슬라 퍼 여기 봐봐. 여기가 단위가 테슬라야. 여기가 암페어야. 여기가 미터야. 그럼 요 K라고 하는 상수의 단위를 뭐라고 쓸 수 있냐? 얘를 올리면 테슬라 단위 곱하기 미터 퍼 암페어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오케이? 여기 K의 단위야. K의 단위야. 근데 그냥 보기만 해. 니네들이 나중에 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전동기라는 걸 배워. 전동기에서 이걸 또 한번 배울 거야. 전동기에서 한번 배울 건데 니네 이거 들어봤니 혹시? 플레밍의 왼손 법칙? 자, FBI라고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면 도선이 힘을 받아. 이게 바로 전동기 원리야. 그냥 보기만 해. 여기가 F, B, 자기장, 전류가 이렇게 돼. 외우기도 좋아. FBI, 미 연방 수사국, 씨발. 응? FBI 딱. 네? 그럼 요 공식도 있어. 그냥 보기만 해. F는 BIL 사인 세타인데 사인도 나중에 밝혀줄게.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얘기하면 자기장의 단위가 뭐냐면 뉴턴, 여기 단위가 암페어, 여기 단위가 미터야. 그래서 자기장의 단위를 뭐라고 쓸 수 있냐? 자기장의 단위 테슬라라는 녀석을 뭐라고 쓸 수 있냐? 뉴턴 퍼 암페어 미터라고 쓸 수 있어. 자, 그럼 여기다 다시 넣어봐. 이 K라고 하는 녀석의 상수의 단위는 여기가 암페어고 테슬라가 뉴턴 암페어 미터고 계산이 좀 어렵냐? 테슬라가 뭐라고요? 뉴턴 퍼 암페어 미터고 곱하기 단위가 미터 암페어야. 그래서 미터가 나려면 뉴턴 암페어 제곱이야. 돼? 이런 거 시험 나오면 뒤지는 거야. 어렵죠, 그죠? 쉽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지금 외우라 이런 게 아니야. 아, 단위라는 쉽게 말해 이런 걸 뭐라고 디멘션이라고 해. 돼? 아무거나 막 계산 못해. 뭘까? 단위가 맞아야 계산하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돼? 자, 그래서 요 나중에 또 가르쳐 줄 거야. 아, 지금 이런 거라는 것만 좀 알아두면 돼. 아, 요런 거만. 오케이? 그럼 내가 니네 학교 물리 선생님이 할 만한 내가 문제를 하나 살짝 얘기해 줄게. 이거 워낙 유명한, 이거 봐봐. 여기 봐봐.
빠지지 말고 너 나와. 너 이게 너 누구야? 배주나? 배주 너 빠지지 마. 알겠지? 너 나와야 돼 다음 주. 영상 보는 애. 알겠지? 그치? 영상 찍는 거 싫어. 그래? 영상 찍는 게 왜 싫냐면 영상을 찍으면 아무튼 그래. 뭔가 약간 좀 뭐 이렇게 쇼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네? 옛날에 코로나 때 재정반이 보통 수업 들어가면 한 100명 정도 되거든. 재정반 수업하면 코로나 때 애들이 코로나로 학원을 못 한 적이 있단 말이야. 수업을 해야 되는데 진짜 100명 교실에 혼자서 카메라 틀어놓고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막 혼자 씨발 이런 거 하고 아니 하긴 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 현타가 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수업을 할 때는 모르거든요. 근데 뒤를 딱 돌아봤는데 씨발 100명 강의실에 아무도 없어. 혼자 막 아무튼 약간 그럼 잘 봐. 이건 학교 선생님이 아마 가르쳐줄 거야. 아마도 가르쳐줄 거야. 자 그럼 말해봐.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흘러. I1. 여기 전류가 I2가 이렇게 흘러. 자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영역 중에서 합성 자기장이 0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어. 어딜까요? 니은이야. 자, 왜냐면 봐봐. 이도선 때문에 자기장은 들어가. 이쪽은 나와. 자, 이게 무슨 표현인지 이해되지? 됐어, 안 됐어? 된 거야? 들어가고. 왜 작게 그랬어? 거리가 머니까. 그죠? 그럼 얘는 뭐야? 나오고. 그럼 이도선 해봐. 이도선에서는 여기는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면 합쳐서 0이 될 만한 건 여기밖에 없다. 근데 잘 보세요. 엄마 잘 보세요. 오 예. 선생님 여기가 합성 자기장이 0이 된다는 것은 엄마 여기가 합성 자기장이 0이 된다는 것은 결국 얘 때문에 들어가는 자기장과 얘 때문에 나오는 자기장이 같으면 되니까 여기 거리가 R1이고 여기 거리가 R2라고 해봐. 그러면 결국 뭐가 되는 거냐? I1 대 I2의 비, 즉 얘 비가 얘랑 똑같으면 크기가 똑같으면 되거든. 방향 반대니까. 엄마 지금 이해되니? 그러면 I1과 I2의 비로 거리를 내분하는 곳에서 합성자기장이 0이 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란 말이야. 엄마 이해됐죠?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리고 얘들아 오른손 쓰는 거야. 왼손 쓰면 안 돼. 나 어떤 새끼 옛날에 질문을 받은 적 있어.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같은 방향이 여기서 0이 되나? 그랬더니 왜 뭐가 문제 있니? 그랬더니 아니 둘 다 나오는데 어떻게 0이 되니? 그래서 순간 당황했잖아. 그러네? 왜 0이 씨발 왼손은 뭐야 개새끼야? 왼손 아니야? 이런 거 없어? 알겠지? 네? 자 그럼 거꾸로 얘기해봐. 거꾸로 해봐. 여기 좀 보니까 거꾸로 얘기해봐. 만약 얘가 I1인데 I1이 I2보다 커. 그럼 너희들도 한번 응용을 해봐. 너희 뭐이 좋다며.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어디서 0이 될까? 당연히 여기겠지. 왜? 1번은 내분이 아니라 외분이겠지. 돼? 머리 한번 써봐. 얘 때문에 들어가고 나오고 얘 때문에 들어가고 나오고 그 선생님이 여기하고 둘 다 될 수 있지 않나요? 말도 안 돼. 자 여기는 봐. 얘 때문에 나오는 게 존나 커. 왜? 왜긴 거리도 짧은데 전류는 세잖아. 그죠? 그럼 얘는 졸라 멀고 전류는 작은데 얘가 어떻게 얘랑 또이또이를 뜨나? 말도 안 되지. 그죠? 그럼 여기 어디가 생긴 거야? 네? 쉽게 말하면 전류의 방향이 만약 전류 방향이 동일하다. 그럼 거리를 내분하는 곳이 생기고요. 전류 방향이 만약 반대다. 그러면 거리를 외분하는 곳에서 합성자기장이 0이 되는 거야. 이건 반대 방향이 돼요. 반대 방향. 자 빨리 쓰세요. 이건 써놔야 돼요. 직선전류한 자기장 했습니다. 지금 직선전류한 자기장 얘기했어요. 직선전류한 자기장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게 이름이 그냥 알아도 이걸 뭐냐면 진공의 투자율이라고 해요.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도 돼.
자, 좀 심화 좀 흔들지? 심화 여기 봐. 심화 좀 해볼게. 자, 그럼 여기 하나만 더. 해봐요. 어차피 뒤에 전동기 배울 때 배워야 돼서 미리 좀 얘기를 할게. 잘 봐. 그럼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는 또 용어를 외우기보다는 그냥 여기 봐. 전자기력이라고 가르쳐줄게. 전자기력. 요걸 알아야 전동기를 배울 수 있어. 전동기 원리. 전자기력. 오케이? 돼? 자, 그럼 보기만 해봐. 봐봐. 도선이 이렇게 전류가 흐르잖아. 돼? 근데 얘가 만약 똑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잖아. 알아도 얘네들 사이에 인력이 생겨. 인력. 선생님,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자석이야. 자석과 자석 사이에 힘이 생긴 게 뭐가 문제야? 돼? 실제로 외워. 엄마 외워. 잘 봐. 전류가 어떤 애가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흘러.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서로 반발력, 쉽게 말하면冲력이 생겨. 돼? 외우는 방법도 간단해. 같은 방향으로 가. 친해져. 반대 방향으로 가라. 뭐야? 멀어져.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왜 그런지 보여줄게. 엄마. 아까 배웠어. 요게 F는 BIL 사인 스타로 해서 좀 이따 배울게. 이게 뭐냐? 자기장이고요. 여기가 도선에 흐르는 전류고요. 이게 자기장 속에서 도선의 길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기장 속에서 B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으면 걔가 받는 힘의 방향이 요 F야. 자, 얘가 서로 다 수직이야. 자, 왼손을 펴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장, 전류, 그 다음에 얘가 뭐야? 힘이야. 자, 그냥 보기만 해. 보기만 해. 왜 그럼 얘네들이 힘이 이렇게 생긴지 보여줄게. 잘 봐. 이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 그럼 앙페르의 오른나 사이에서 얘를 들어가는 애를 쫙 잡으면은 입체적으로 여기에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자기장이 생겨. 지금 무슨 말이 이해돼? 아주 됐어? 됐어? 그럼 또 말해봐. 얘 말해봐. 자기장이 B인데 전류가 뻑큐가 이쪽이야. 그럼 힘이 이쪽이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럼 이번에 또 말해봐. 이도선에 의해서 오른 나사를 잡아봐. 그럼 입체적으로 이렇게 여기가 자기장이야. 돼? 자, 그럼 얘도 또 이직거리 할 필요 없어. 자, 잘 봐. 자기장 그대로인데 전류가 반대야. 그럼 힘이 반대야. 전류가 그대로인데 자기장이 반대야. 그럼 힘이 뭐야? 반대야. 자, 여기 봐봐. 얘랑 둘이 전류 방향 같은데 자기장이 서로 뭐야? 반대지. 그럼 얘 힘은 반대인 거야. 돼?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 그럼 만약 자기장과 전류가 둘 다 반대야. 그럼 힘은 뭐야? 그대로야. 쉽게 말하면 동전을 한 번 뒤집고 다시 한 번 뒤집어. 그럼 뭐야? 원상태랑 똑같은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이해가 됐어? 그럼 선생님, 얘 똑같이 뭘 똑같이 봐. 얘한 자기장은 이렇게 생겨. 근데 얘랑 전류방향 반대야. 그럼 얘랑 힘이 반대겠지. 그럼 얘도 말해봐. 아까랑 전류방향은 똑같은데 이번에 얘랑 반대니까 얘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겠지. 얘가 또 반대가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힘이 또 반대가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돼? 그래서 직선 도선에서 나올 만한 두 가지 시험 문제는 요거하고 요거야. 특히 얘를 낼 확률이 높아. 왜냐면 전동기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낼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전동기의 원리를 갖다 낼 수 있는 방법이 더 많단 말이야. 자, 빨리 적어놓으세요. 좀 이따 또 해줄 거야. 빨리 적어놔. 우리 교재 다 있어. 근데 미리 좀 보여주는 거야.
헷갈려? 또 해줄게. 됐어요? 자, 이제 얼추 이제 중요한 건 끝났어. 자, 여기 봐봐. 자, 그럼 이렇게 돼요. 두 가지만 더하면 돼, 엄마. 두 가지만 더하면. 잘 봐. 아까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떨어진 거리가 R 떨어진 곳에서 암페르에 오르나서 방향이고요. 자기장의 세기는 KRI였고 K 값이 얼마냐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었어. 자, 머리 하나만 더 쓸게. 이번엔 원형 전류가 흘러. 그럼 원형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전류가 흐르면 이 중심, 항상 이 원형 전류는 중심에서의 자기장만 따겨. 그럼 얘도 방향은 오른 나사야. 자, 감아봐. 그럼 위쪽으로 뭐야? 나오지. 그죠? 위쪽으로 나오죠? 근데 여기 자기장의 세기가 좀 달라. 똑같은 전류와 똑같은 거리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요. 이 상수가 얼마나 나오냐면 이 상수는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나와. 자, 이건 왜 그런지는 좀 정확히 하려면 공식이 달라. 이 앙페르 공식은 앙페르 법칙이라고 하는데 앙페르 법칙은 자기장에 대한 선적분의 뮤제로 I라는 거거든요. 공식이 아예 달라. 얘는 그냥 이런 공식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이게 뭐냐면 정확히 하려면 비오사바르 법칙이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씨발 뭐 인도 사람인지 아는데 둘 다 프랑스 사람이야. 예. 잠바티스트 비오띠야. 이름이 정확하게 비오띠야. 요구르트 이름이야. 비오띠. 그래서 이 프랑스어 원어로 하면 잠바티스트 비오띠. 그 네이버에 한번 쳐보면 진짜 이렇게 나와. 프랑스 안 가봤지 니네? 가봤어? 장난 아니야. 불어가 진짜 너무 안 가봤구나 이 새끼 아주. 에펠탑하고 그 루브르 박물관하고 베르사유 궁전 가면 열쇠고리 파는 데 있어. 한국말 존나 잘해. 진짜 계속 따라와.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 열쇠고리를 처음에 7개 10,000원 이래. 한국 사람 아니 흑인이야. 사진 찍어줘. 막 사진 찍어줄게. 막 흑인이야. 계속 따라와. 그러면서 올라가. 8개 10,000원, 9개 10,000원, 10개만 올라가. 근데 나중에 안 산다고 그러죠. 사장님 나빠요. 막 이런다. 너 알지, 그지? 여기서 꼭 사야 돼. 맞아. 씨, 완전 똑같은데. 진짜 한국말 잘하는 애들 있어. 내가 옛날에 5년 전에 캄보디아를 갔거든. 진짜 한국말 잘하더라고. 걔네들은 가난하잖아, 캄보디아. 애들이 막 돈 달라고 그래. 근데 이렇게 안 와. 돈 줘. 돈 좀 줘. 막 이래. 한국말 진짜 잘해. 그래서 그 가이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애들을 쫙 세워놓고 노래를 부르라고 해.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대가성 없는 돈은 이 사람들을 오히려 더 망친다. 그리고 그 가이드가 웃긴 게 뭔지 알아? 거기서 살아. 거기 여자랑 결혼해서 살더라고 아예. 그래갖고 애들을 팁 주려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역시 어머나를 부르는 거야. 애들이 캄보디아 애들이. 엄머나 한국어로 이러지 마세요. 하면서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 팁을 줬어. 거기까지 좋았다. 근데 어떤 이만한 생각하면 열받네. 이만한 애가 계속 따라와. 여자인데 살쪘어. 캄보디아에서 살찐 여자 처음 봐. 그거 못 먹고 못 살아. 다 말랐거든. 근데 진짜 요만한 애가 뚱뚱해. 얼굴도 크고 걔가 따라서 계속 나를 따라오는 거야. 나 이제 완전 잡힌 거지. 돈 줘 그러더라고. 없어 줬잖아 아까. 그랬더니 아이 그러지 말고 돈 줘 막 이래.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해 한국말로. 그러니까 없어 저로 가. 그랬더니 이게 가면서 욕을 하는 거야. 뭐는 줄 알아? 돼지새끼야! 그러고 가는 거야. 씨발 기분이 존나. 캄보디아의 요만한 씨발 동네 꼬맹이한테 한국말로 욕을 듣고 왔으니 존나 뛰어. 돼지새끼야! 사실 욕이라는 것도 그래. 내가 예를 들어 바보가 아니야. 근데 내가 친구가 나한테 그 바보냐 그러면 뭐야? 병신아 이러고 말 텐데 내가 만약 바보야? 그럼 너 바보지? 그럼 바보 아니야? 뭐 이런 거랑 비슷해. 하필 씨발 내가 돼지인데. 그죠? 지호야 이 정도면 알고 쓴 거지? 그 여자애가
돼지 새끼야 뜻을 알고 쓴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 우연치고는 아주나 그래 안 그래? 너 아준이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지? 내가 왜 알고 쓴 거 같은데? 그죠? 내가 돼지니까 돼지 새끼야. 아무튼 정확한 이름은 비오 잠바티스트 비오티야. 이 사람 이름은 펠렉스 사바르트. 이것도 프랑스어로 좀 들려줄게. 바르트 사바. 이게 정확히 하면 사바 이렇게 돼요. 알냐? 여기 봐. 원래 이렇게 돼. GB는 4파이 뮤 제로의 R 제곱의 I DL이야. 자, 무슨 개소리 하겠지만 한번 보기만 해. 무슨 얘기냐면 요걸 우리가 미소길이라고 해. 미소길이. 미소가 뭐야? 어떤 새끼 된장이래 씨발. 짧은 걸 미소길이라고 해. 그럼 요 짧은 미소길이 DL이 만드는 자기장을 다 적분. 이렇게 적분을 해. 이렇게. 그러면 요게 나와. 오케이? 돼? 원래 계산까지도 할 수 있는데 필요 없어. 그냥 우리 뭐만 하면 되냐? 이런 수학적 정의보다는 이걸 할 줄 알면 좋아. 봐. 왜 얘보다 얘가 상수가 크냐? 머리를 좀 써봐. 얘는 수많은 짧은 도선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다가 제일 가까운 데가 R이야. 그럼 영향력이 멀어지잖아. 근데 얘는 영향력이 계속 R이야. 그러니까 얘가 더 셀 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되지? 내 말 이해되지? 그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설명이 짱이야. 물론 이렇게 알면 좋지. 나도 어차피 대학 가면 배울 건데 뭘. 본인이 이해가 됐어요? 돼? 그럼 이것도 한번 머리에 이것도 한번 머리에 써봐. 얘가 만약 전류가 이렇게 중심에서 2R만큼 떨어진 곳에 있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얘가 전류가 I야 I. 그럼 만약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여긴 떨어진 거리가 R이야. 그럼 이 파란색 도선과 이 하얀색 도선에 의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음료수 마셔대요. 죄송합니다. 절대 더럽게 웃기려는 생각은 없었어. 진짜 미안해. 그러면 아이씨 지금 영상 찍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미안해. 그럼 여기가 합성 자기장이 0이 되려면 찍어보세요. 얘 전류의 방향은 어디며 전류의 세기는 얼마냐 이거야. 우선 얘가 나오는 자기장 아니야? 하얀색 때문에? 맞아 안 맞아? 잡으면 그럼 얘 때문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전류가 뭐야? 반대로 넣어야지. 그지? 또 하나 봐봐. 얘보다 얘가 거리가 절반인데 자기장의 세기는 같으려면 얘도 전류가 절반이 되니까 여기도 2분의 I가 흐르는 거지. 이렇게. 됐습니까? 아준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눈빛이 저 새끼 좀 확 뒤질라고. 얘가 하얀색 때문에 나오는 자기장하고 파란색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기장이 합성이 돼서 0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이 전류가 일로 올라야지. 그래야 들어가지. 또 세기가 같으려면 전류 거리가 절반밖에 안 되니까 전류도 절반이어야지. 야 쉽게 생각해봐. 아까로 말한 뭐야? 방향이속으로 반대니까 얘는 내분, 외분 이런 개념이랑 똑같은 거야. 알겠어? 모르겠어? 하나만 더 엄마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그럼 솔레노이드가 진짜 중요해요. 자, 솔레노이드 뭐냐? 코일을 감아놓은 거야. 코일을 쉽게 말하면 엄마 코일을 말아놓은 걸 자체를 우리가 솔레노이드라고 해요. 솔레노이드. 오케이? 됐죠? 여기 우선 얘는 방향이 되게 헷갈려. 참고로 전자기도는 난이도도 난이도지만 헷갈려서 틀리는 일이 엄청 많아. 다반사야.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기억을 해. 그만 잘 봐. 입체적으로 볼게. 여기 쇠 막대가 이렇게 있어. 쇠 막대가 있어. 잘 그리고 싶었는데 씨 존나. 여기 쇠 막대가 있어. 됐죠? 돼? 그럼 입체적으로 그릴 거야. 잘 봐. 요렇게 바깥쪽에서 말려서 되겠어. 괜찮았어? 괜찮았어? 됐어요? 자, 그러면 앙페르의 오른나사를 쓸 건데 아까랑 좀 달라. 무슨 얘기냐? 아까 것들은 보통 감을 때 전류를 엄지로 쓰고
4개 손가락을 자기장으로 했단 말이야. 나머지 4손가락을. 얘도 엄지를 전류로 잡고 나머지 4손가락 중에 요 나오는 녀석을 자기장으로 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얘는 좀 달라. 봐. 얘는 전류가 막 이렇게 흘러. 네? 그러면 전류를 손가락 4개. 뭐랄까, 네 손가락. 4손가락 방향이 바로 전류라고 해. 그럼 엄지 부분으로 감아. 그럼 여기가 뭐야? N극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근데 이게 사실 결론은 똑같아. 얘를 이렇게 잡아봐, 도선을. 그럼 안으로 말아봐. 그럼 이쪽으로 N극 가지.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 이것도 봐. 이것도 별게 아닌 게 일로 와, 이 새끼야. 그냥 와. 이것도 봐.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어. 4손가락을 전류로 잡아봐. 그럼 엄지가 있는 거 맞잖아. 그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전류고 이게 자기장이 되고 이게 전류고 이게 자기장이 상관없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건 이게 편하니까 이렇게 쓴 거야. 내 말 되니? 내 말 되니? 자, 그럼 다시 돌아. 미안해. 돌아와. 쓰는 이유가 없다, 씨발. 그럼 잘 봐. 얘는 자기장의 세기가 K 더블 프라임의 NI야. 어머, 지금 뭐가 좀 다른데요? 다른 게 있어. 엄마, 우선 얘는 상수가 4파이 곱하기 10의 7승인데 정확히 하면 아까 말했던 요 새끼랑 똑같은 새끼야. 진공의 투절이라는 거. 자, 요게 바로 뭐냐면 요게 중요해. 요게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야. 니네 말해봐. 1m를 단위 길이가 1m인 걸 알지? 얘를 한 번 망고하고 2번 망고 중에 누가 반지름이 작을까? 2번이 적지, 그지? 이 속에 사실은 반지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됐어요? 이 공식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데 이 방향을 찾는 건 엄청 중요해. 자, 빨리 여기 필기, 다 필기. 졸린 사람은 싸대기 때려가면서 빨리빨리 참어. 상훈이 알아두고 있는 거지? 좋아. 창결이는 잘 보이지? 현우 우리 현우. 잘 쓰고 있는 거지? 주현이. 차지호 잘 쓰고 있는 거지? 성환이 괜찮아? 지우는? 좋아. 이런 거 너무 집착하지 마. 필요한 거는 좀 이따 또 얘기를 해줄 거니까. 단지 좀 정확하게 좀 가키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입체적으로 잘 그려봐. 이거 이렇게 다 해보다. 잘 그렸어?
요건 지워도 되겠니? 응, 좀 지울게. 자, 가자. 자, 여기 봐. 가자. 이제 전자기도로 가자. 전자기도로 이제 가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기도로 가자. 자, 이제 재료 준비는 끝이야. 막상 딱 배우면 별거 없어, 진짜로. 자, 참고로 전자기도는 좀 길어. 일렉트로 마그네틱 여기가 중요해. 니들이 들어본 단어야. 이게 뭐야? 그냥 읽어. 맞아, 인덕션이야. 인덕션이 사실 전자기도. 집에 있는데 씨발. 그치? 맞잖아. 집에 인덕션 있잖아. 돼? 그게 바로 전자기도야. 오케이? 대단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야. 봐봐. 사실은 전류가 흐를 때 근처에 자기장이 생기는 건 엄청나게 우연히 알아낸 거야. 이걸 알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웨르스테드야. 웨르스테드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니 혹시? 덴마크 출신 과학자야. 덴마크의 수도가 어디야? 혹시 아는 사람 있어? 코자로 시작해. 맞아, 코펜하겐. 특히 코펜하겐 하면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가 있어. 누구야? 혹시 알아? 1학기 때 배웠는데 보어. 보어가 바로 코펜하겐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과학자들과 같이 연구를 해. 그걸 바로 코펜하겐 학파라고 해. 네? 그래서 그 연구소가 재정적으로 위기에 있을 때 덴마크 양조장에서 돈을 대죠. 맥주 양조장에서. 그게 바로 칼스버거야. 혹시 맥주 칼스버거라고 들어봤니? 못 들어봤구나. 나는 가끔 칼스버거를 마셔. 너 집사람한테 이게 뭔지 알아? 말하면서 물어보면 집사람 되게 짜증내. 아는지 그만하라고 꺼지라고. 아무튼 이거 되게 우연히 발견된 거야. 그럼 잘 들어봐봐.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거야 이거. 엄마 요거만 오실 거야. 그럼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 있어.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고? 그럼 거꾸로 뭐라고 생각했느냐? 아니 그러면 거꾸로 자기장이 혹시라도 변하면 요게 중요해. 사실 이 전자기주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전자기주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요 새끼야. 요게 뭐야? 이게 델타야. 돼? 이걸 뭐라고 해?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하면 알파, 베타, 감마 뭐 할 때 그게 델타야. 돼? 니네 왜 도함 혹시 여기 미분 배운 사람 있지 않니? 도함수 배울 때 이거 나오잖아. 델타 표시. 니네 미분이 이렇게 쓰는 거 알아? dx분의 dfx 이렇게 쓰는 거 알아? 요게 바로 이거야. 단지 요게 아주 작다는 뜻이야. 미분을 1학년 때 안 하나? 아 그래? 그래도 선행 많이 하잖아. 아준이 안 해봤어? 적분도? 이 새끼들 북일고 맞아? 해봤어 안 해봤어? 네? 미분 적분 해봤어 안 해봤어? 선행. 제가 미분을 찾았어요. 저 새끼 미친 새끼. 아니 그냥 야! 참고로 미분을 밝혀낸 사람이 누구야? 또 씨발. 아니 제가 진짜 부러치면 제가 중학교 때 풀 자체를 제가 찾았어요. 아 그래? 참고로 미분을 발견한 사람이 뉴턴이야. 돼? 독일 사람들은 라이프니츠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지오라고 하기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 오케이? 돼? 알았어. 좋아. 원리를 알아냈다는 얘기지? 자 여기 봐봐 그러면 거꾸로 자기장의 변화가 전류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순수한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이걸 실험을 한 거야. 돼? 이걸 한 사람이 있어. 누구야? 이 사람 꼭 알아도 이 생각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마이클 패러데이야. 아우 진짜 너무 중요한 선생님이야. 마이클 패러데이. 사실은 마이클 패러데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어마어마한 사람. 뭐가 어마어마한 사람이냐? 아마 한 번도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 네?
참고로 집안이 가난해서 어렸을 때 재본서에서 허드렛 일을 했었거든. 근데 정말 인생이 드라마틱해. 어느 날 지나가다가 무료 과학 공연을 들어. 그리고 깊은 감동을 받고요. 공부를 해갖고 나중에 과학자가 돼. 네? 진짜 대단한 분인 게 나중에 그 뭐 의장 자리 이런 국립과학협회 의장 자리 이런 것도 다 거부하고요. 죽을 때까지 무료 강연을 하면서 돌아다니셨던 분이야. 그러니까 영국의 마이클 패러데이는 영국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이렇게 딱 있는 과학자예요. 네? 사실 영국을 대표하는 과학자는 정확히는 뉴턴이긴 한데 약간 영국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은 우리랑 약간 좀 비슷해. 야, 우리 세종대왕이 좋아, 이순신이 좋아. 사실 세종대왕 좀 자랑스럽지만 왠지 이순신이 더 끌리는 거 있지, 그지? 약간 그런 느낌이야. 비유가 너무 정확했는데, 어? 참고로 일본 애들은 이순신이를 그 외란 당시에, 임진왜란 이런 당시에 일본 사람들은 이순신을 뭐라고 생각하면 귀신으로 생각했대.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했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싸우기도 전에 이순신 얘기만 들으면 왜 호랑이가 물어간다는 것처럼 겁을 냈다고 하더라고. 왜? 너무 싸움을 잘하니까. 모든 전투에서 다 이기니까 일본 군 내에서 그런 소문이 푼 거야. 막 키가 몇 척에 사람을 씨발 대가리를 뜯어먹고 막 물 위에서 뛰어다니고 막 사람이 아닌 거야. 귀신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대. 그래서 싸우기도 전에 리순신? 리순신상? 막 이런 거 리순신? 막 수업이 마음에 안 드니? 괜찮지? 그래. 리순신? 괜찮은데? 마이클 베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순수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뭔가를 실험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이런 그림이 겁나 많이 나와. 진짜 계속 나오는 그림이야. 여기다 코일을 막 감어. 그 여기 원통에다 자석을 씨발 존내 막 넣어. 그리고 여기다가 검유계를 연결해. 이 실험을 바로 마이클 패러데이가 했었어. 사람들을 막 모아놓고. 네? 재밌는 건 마이클 패러데이는 제대로 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해서요. 전자기 유도식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왜? 수학을 잘 몰랐거든. 그냥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과학이 재밌는 얘기야. 너무 쉽게 재밌는 얘기야. 이 아저씨가 영국 사람이란 말이야. 이런 건 참 과학사에서 재밌는 얘기야. 요 마이클 패러데이가 전자기 유도에 성공할 때쯤 미국에서도 전자기 유도를 성공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바로는 조셉 펠리야. 조셉 펠리라고 하는 미국의 과학자가 실제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전자기도에 성공해. 자, 놀라운 건 두 사람은 만난 적도 없고 교류한 적도 없어. 돼? 너무 신기한 얘기지. 참고로 이 사람이 알아낸 건 조금 수준 높게 얘기해줄게. 이 사람이 알아낸 건 사실은 상호 유도야. 뮤추얼이거든. 이건 셀프, 자체 유도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엄마? 이건 우리가 안 배워. 상호 유도는 뭐냐? 누군가 와서 내 유표를 내 옆에서 자기장을 막 건들면 내가 변하는 거야. 이게 상호 유도야. 그럼 자체 유도는 뭘까? 지가 스스로 변해도 자기장이 또 변해도 전자기도가 돼. 근데 이건 다행히도 우리는 안 배워. 됐죠? 자, 그래서 전자기 유도는 자, 좀만 쉬었다가 딱 세 번째 시간에 정확히 할게요. 좀 쉽겠습니다.